그래서 왜 자소서에 군대 얘기 쓰지 마라, 네. 자소서에 학교 입시 얘기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우리 성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꿀팁을 얻어가시겠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추천해놓고 내 얼굴에 먹칠할 수가 없어서 이전에 장점과 단점 얘기하면서 성격하고 겹치지 않게 꼭 해달라. 그래서 성격상의 장점은 성격에 쓰고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의 업무상의 강점을 장점에다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실제로 장점이 아니라 업무상 강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성격 잠깐 볼게요. 외향적이고 섬세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섬세하다, 외향적이다. 약간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 답변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내가 느끼기에 약간 이중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외향적이면서 섬세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녹인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할 때 대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다가가지 않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했다를 같이 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녹인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정말 좋고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고객 응대 부분이어서 네. SCM 포지션에서 고객을 실제로 응대하는 일이 물론 없진 않지만 CS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을 어필하는 것보다 사실 그냥 최근의 이력이나 아르바이트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도슨트 역할 했던 거 이것도 그냥 빼고 차라리 최근 이력 중에 땡땡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이력이 아무래도 더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 성격 얘기하면서도 그 회사에서의 본인의 성격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그 이력 내용을 좀 바꿀게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좀 과거의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일부러 사용한 이유가 너무 최근 이력만 이제 앞에서 썼고 뒤에서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골고루랑 너무 같은 그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잘못된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점을 최근 이력에 두고 봐요. 모든 이력은. 그래서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거나 학부 시절 얘기를 했을 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물론 이제 오래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당연한 상황에서의 일화들은 별로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왜 자소서에 군대 얘기 쓰지 마라, 자소서에 학교 입시 얘기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웃지? 왜 웃지? 아니 스스로 군대 얘기 안 썼다. 그렇구나. 네. 뿌듯해가지고. 여튼 그런 일반적으로 모두가 겪는 상황에서의 일화들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하게 느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인생의 굴곡이 없었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별로 이력으로서의 메리트를 못 가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쓰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얘가 중점이 아니라 다른 게 중점이 되면서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랬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음료 제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아까 말한 경향적인 사례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기서 디테일하게 뭐 음료 녹은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뺐으면 좋겠고 중심을 본인의 성격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력이나 사례 중심이 아니라 성격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관들이 이 성격을 질문하는 이유 자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격을 면접장에서 질문을 할까요? 우리 팀과 잘 녹아들 수 있냐.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오거나 우리 팀에 속했을 때 이 회사 사람들이나 우리 같이 일할 사람들이랑 어떻게 녹아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말투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얘는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네, 되게 꼼꼼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느껴지는 것 외에 실제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회사에서는 어떨까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회사 상황이 아니라 너무 가정에서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로서의 상황이나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조금 뭔가 회사 생활에서의 그런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업무를 더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쁘진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성격적으로 이런 업무적인 연결성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경력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경력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진짜 회사에서의 경력뿐만이 아니라 경력 및 외부 활동이라고 제가 5번에 적어놨는데 네. 이게 이력서에 쓰여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각각 문항을 기술해 놓으라고 스크립트로 준비해 놓으라고 네. 적어놨거든요. 네네. 일단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질문을 할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네요? 아니면 여기서 인턴을 하셨네요? 뭐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의 맥락이 가요. 네. 그럼 이제 모든 이력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직무적으로 연관 있는 이력들은 여기서 준비를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직무적으로 내가 업무 이력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이력서 기반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매칭이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이력서를 남이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적은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업무 정리나 내용의 어필이 필요해요. 일단은 저는 다른 이력들보다 땡땡 인터내셔널에서의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피드백을 해볼게요. 네.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많고 자세한데 업무 설명이 너무 네. 미안한데 빈약해요. 이렇게 말하면 네. 내가 봤던 업무 내용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의 면접에서 이렇게 감점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땡땡 인터내셔널에서 했던 그 업무 자체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너무 이거에 팩트 설명이 길면 지루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수입 및 수출 보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뭐 통관 서류 작성이나 오류를 확인하고 뭐 인보이스 처리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ERP 처리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력 내용 얘기할 때 실제 공고에 나와 있는 JD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이력 자체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JD가 보여주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력을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력서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뭘 뽑아서 그럼 이력 설명을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JD에 나와 있는 기반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답변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답변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JD를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JD를 보고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해봤고 어떻게 했고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 여기에서의 사례가 너무 길면 안 너무 돼요. 길면. 왜냐면 앞에서의 업무 설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이력의 특정 포인트를 어필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기억에 남는 얘기를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생각에 이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력을 통해 너가 뭘 갖췄고 뭘 배웠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면접장이 다대다 면접장이고 대기업 면접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1대 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네. 나는 한 명이거나 아니면 1대1 상황에서 나의 어떤 구체적인 이력에 대한 검증과 내가 업무적인 실력이나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한 명을 데려다가 2시간, 3시간도 봐요. 그 면접을 끌어갈 만한 컨텐츠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질문만 계속 나와요. 난 답변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내셔널에서 수출입 보조하셨네요? 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면접관이 더 힘들어요. 면접을 하는 게. 얘 면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면 망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준비를 하고 다만 이제 이력을 설명해서 이력 설명이 다 끝났는데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눈치를 빠른 시간 안에 보고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가 이 물류 관리했던 부분인데요. 라고 해서 얘기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다른 거를 말하려고 하시면은 멈추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네요. 방법이긴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네, 이력 어필까지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너무 지루해한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꼬리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갖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업무 설명 밑에 이력에 대해서 어필하는 이 역량 어필 부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 창고에 상품이 없으면 다른 지점에서 물류 이동을 해주어서 판매를 하는 형태까지 생겨났는데 뭐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이 네. 물류 이동 시에 매니저님들의 이러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럼 물류 이동 관리를 이 시스템 내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자라고 의견 제시했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본사 전체에 실제 재고와 전산 재고를 맞추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내용을 빨리 정리해줘. 2문장이면 끝나잖아요. 이런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포부로 연결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력 설명이기 때문에 포부로 연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매칭이 안 되는 포부 연결은 오히려 역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력 정리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이력 정리하는 내용까지 봤고요. 네. 여기까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어서 그 뒤에 네, 질문들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